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는 이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자신을 밟고 넘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운명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 대상이 누굴까? 김기현 대표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주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김기현 대표의 활동이 전격적으로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적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국회 본청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원래 행사 계획이 있었는데 이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행사는 연탄 나눔 봉사활동, 여기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원실 대표문도 굳게 잠겨있고, 그리고 윤희석 선임 대변인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뭔가 장고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당 안에서도 이 하태경 의원 또는 서병수 의원들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을 흔들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당신들이 나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자 김기현 대표가 깊은 장고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내년 총선이 점점 다가오자 각 정가에서는 총선과 관련해서 이 윤석열 정부 견제론 또는 지지론 이런 거를 내세워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걸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개 보면은 지금 이준석을 비롯해서 자기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분히 정세 파악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 목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준석은 백석 밑으로 쑥 내려간다. 쑥 내려온다. 80 몇 석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그리고 이재명의 일방적인 독주, 그리고 비명계에 대한 탄압, 개딸들의 준동, 거기다가 막말 이런 걸 비교하면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어느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인가? 당연하게 민주당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위원회가 해체하면서 앞으로 김기현 대표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사적생의 각오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거기 카드에도 주목이 가는데, 어쨌든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비상의 카드는 딱 두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장관을 꼽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586의 이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 식의 이런 준동, 여기에 대해서 딱 견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이재명을 잡는 비장의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고 영라이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젊은 우파 영라이트. 그래서 총선 견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 최근 들어서서 지지율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 대해서도 이재명과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혔습니다. 이재명은 19%, 한동훈 장관은 16%. 이 한동훈 장관은 4%로 시작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갤럽 연구조사에서도 이렇게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고, 이재명은 30%가 넘는 지지율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19%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본격적으로 정치 출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최근에 대구 또는 대전, 울산 등을 비롯해서 법무부와 관련해서 출장을 가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접하고, 거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더더욱더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그야말로 한동훈 장관은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 이것은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 행보와도 무관치 않는데, 자, 지난달에 이 17일 날 그 대구 방문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이 상황 점검차 대구를 갔다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거기에 이미 드러난 것처럼 3시간 동안이나 사인과 사진을 찍어주느라고 서울 올라오는 기차가 저녁 7시였는데 이 서울 열차를 타지 못해가지고 연기를 해서 3시간 뒤에 열차를 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 이른바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한동훈 장관 역할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와야 된다, 좀 이따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러한 지금 여론이 분분하고, 또 뭐 한동훈 장관이 지역구를 맡아야 된다, 아니면은 비례대표로 가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아마 지금쯤 뭔가 모종의 계획이 다 들어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중도 보수층의 지지는 그동안 586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86이 그동안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 여기 보면은 송영길로 대변되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그러니까 586에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송영길이 같이 이렇게 민주주의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제대로 땀 흘리고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에 20년 전에 송영길이 그 뭐 강주 5.18 관련해서 전야에서 룸사롱에 갔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 여론이 있는데, 또 거기에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돈봉투 사건, 이것도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 돈으로 자기 땀 흘려갖고 일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득권을 누려온 이 세력들의 말하자면 뭐 타락이라 할까, 이런 세력들이 지금 586 진영에 쫙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력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한동훈 장관, 명쾌하게 논리와 사실 기반으로 그들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바람몰이를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갖고 공격하고 있는데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원희룡 장관도 내년 총선에서는 이재명의 킬러다, 이재명의 일타 강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 대항마로 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의 대장동 관련해서도 본인이 일타 강사, 그리고 이 양평의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잠재운 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희룡 장관의 역할도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구체적으로 지금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이 나오면 거기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니라 백립형 비례대표, 그러니까 이 백립형은 과거에 있었던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 과거의 방식인 백립형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비례대표로 나올 것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은 필패한다, 이렇게 하니까 도망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원희룡 장관은 이 이재명이 지역구로 나오면은 거기 가서 잡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은 지난 4일날 개각 발표 이후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대구 경북 지역의 기독교 단체 여기 모임에 참석해서도 딱 한 사람을 붙들어 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이재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바로 이재명이 아닌가. 공공의 적. 자, 이재명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온 우물물을 흐리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 지형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잡아야 된다. 그 이재명은 사법부에서는 올바른 재판을 해가지고 구속을 시켜야 되고 정치권에서 자 만약에 내년 4월 달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재명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586을 잡는 것은 한동훈이고 이재명을 잡는 것은 여기에 원희룡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 벌써부터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객 공천으로 이재명을 계양 을에 딱 묶어놓고 그래서 이 다음 총선에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두겠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필패한다. 지금 이준석이가 더욱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80 몇 석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 80 몇 석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그건 이준석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나 이은주 같은 인물들은 보수 정당 당원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정당을 공격해가지고 반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힘은 자약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오늘 이 사적성의 각오로 국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다선 의원들 또는 중진들 여기에 자기 희생적인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586 정치 카르텔 타파를 할 수 있는 인물로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 대항마로 적극 내세워서 내년 총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공천이 제대로 되고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불면 내년 총선에서 이해찬의 말대로 180석까지 본다 했는데 그건 그야말로 지어낸 이야기고 희망사항이고 또는 선거 공작이 아닐까 뭔가 부정선거를 꾸미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매력적인 정치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기는 지금 박민식 의원 그리고 한동훈 장관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자 트로이카 체제로 가면은 바람도 일으키고 구도를 짜가지고 내년 총선에 꼭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과감하고도 개혁적인 그런 공천과 함께 자 지도부의 혁신이 함께 뒤따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